야당에서 탄핵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토요일마다 탄핵 표결에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앞서 야당이 내란죄 관련 특검을 발의했어요. 김 여사 관련된 특검법도 발의했고요. 내일이죠. 10일 화요일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 특검법 표결 나서고요. 모레 11일 수요일 2차 탄핵안을 본회의에 발의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12일 특검법 표결에 나서고요. 그리고 토요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차 탄핵안 표결에 나섭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같은 탄핵안 표결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데요. 12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박따박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안 되면 어떡하시게요? 또 두드리겠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겠지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내란 수계, 내란 범죄 행위에 적극 동조한 사실상의 공범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역사 속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토요일마다 따박따박 탄핵 의결을 하겠다라는 것을 두고 논란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같은 회기 내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서 회기를 잘게 나눠서 계속 회기를 바꿔가면서 임시국회 소집해서 본회의 열고 탄핵 의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검수완박 표결 때도 민주당이 이렇게 회기 쪼개기 방법을 동원해서 논란과 비판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신환 의원님, 네. 고회의 쪼개기가 회기 쪼개기가 지금 또 다시 이제 등장한 건데 매주 토요일마다 가능한 겁니까? 뭐 이제 민주당이 늘 해왔던 방식대로 저런 식의 편법들을 운영한다면 뭐 가능하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은 뭐 증폭될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국회법 절차에 동일회기 내에 탄핵소추 의결은 한 번뿐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회기를 계속 나눠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탄핵안을 낼 때마다 조금씩 아마 문구를 수정하거나 변경을 할 겁니다. 이제 크게 뭐 변화되는 것은 없을 테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편법적으로 꼼수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러니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탄핵을 성공시키려면 단순히 이것이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를 빨리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탄핵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가장 최선의 방식이잖아요. 그럼 탄핵이 성사되려면 국민의힘을 설득해야 될 것이고 또한 만약에 특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상황들이 과연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 지도자라면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가장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질서 있게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몇몇 언론에서 야당이 이렇게 주말마다 탄핵 표결에 나서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도 나와서 여야가 논란인데요. 함께 보시죠.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 확정 시 피선고권이 박탈됩니다. 633 원칙을 대법원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5월에서 6월까 대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탄핵을 통과시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 조기 대선까지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을 미쳐서 6개월 이 대표의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방점을 둔 이 탄핵 추진 아니냐라는 관측도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가 끝난 것 같아요.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최고위원들로부터 듣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스튜디오 볼륨 좀 올려주세요. 다양한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였던 만큼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전국 안정과 그리고 국정 지원 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및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하는 부분 그리고 수시로 비상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 그 퇴진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기나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들께서 각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비공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최고위원이 어떤 발언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비공개하신다는 거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결정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최고위원들께서 결정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 외에 질문하신 그런 사항은 오늘 중진회의 또 의원총회 같은 데서 오늘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도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F 구성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TF가 정확히 어떤 걸 담당하게 되는 거죠? 세 가지 방향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 안정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정 안정 지원, 네. 그리고 법령 지원,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네. TF 이름이 될까요? 아직 이름까지는 안 정했지만 뭐 조금 역할을 말씀드린다면 전국 안정 부분은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다양한 전국 안정화 방향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국정 안정 지원은 현재 그 우리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 지원 및 검토 이런 부분은 지금 뭐 비상계엄 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그런 국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한 법령 지원 부분을 담당할 또 실무적인 TF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명칭이라든지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퇴진 로드맵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최고위에서 대통령의 어떤 조기 퇴진 방법과 관련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중지를 모으지 못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한 뭐 논쟁 소개해드리는 와중에 국민의힘 현장이 발생해서 생중에 물려들었습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뭐 TF 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앞서 하던 이야기로 계속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죠? 야당에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와 관련해서 네네. 박 전 대통령 때 조기 대선까지 5개월이 소요됐다. 이런 점들이 뭐 여야 모두 뭐 한쪽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좀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이 12월 6일 공직선거법 12월 6일 지난주에 이제 재판이 배당이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내년 2월 원칙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은요. 내년 2월 5일까지는 판결이 선고가 돼야 됩니다. 항소심이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원 판결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6월이나 7월에 법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다 된 밥에 콧바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헌법재판관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한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수십 명을 갖다가 탄핵소추해놨지만 하지만은 지금 헌법재판관이 3명이나 비워져 있어요. 헌법재판관 3명이 헌법재판소장 포함해가지고 그 임기가 끝난 지가 벌써 2달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관 임명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헌법재판관이 내년 4월이면은 또 2명이 또 나가요. 그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내년 4월 18일에 이제 임기가 종료되는데 이 두 분은 이 두 헌법재판관은 누가 임명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이제 3명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음번에 대통령이 됐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후임 헌법재판관을 뭐 다른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임명을 한다라고 하면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헌법재판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도 장담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조국 대표의 운명의 날도 공교롭게 12일이죠.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오는 날인데 연장해달라. 계엄 사태 수습에 중요하다 내가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연기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징역 2년대로 대법에서 12일 확정 판결 시 의원직이 상실되게 됩니다. 어쩌면 이재명, 윤석열, 조국 3명의 운명이 조 대표가 가장 먼저 올 수도 그 운명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지켜봐야겠습니다.